네. 오늘은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마그리트 그림을 가지고 연결과 논리, 모순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연결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처음 접해본 학습지 중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던 기억이 나냐면, 한편에는 사물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열돼 있고, 다른 편에는 어떤 다른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쪽에는 이제 안경, 신발, 전화기, 립스틱, 벨트가 나열돼 있고, 맞은편 오른쪽에는 귀, 허리, 눈, 발, 입술 이런 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바로 이런 이제 그림이 바로 이제 그런 삼국기 놀이입니다. 지금도 이런 게 있죠. 질문은 뭐 다 아는 거죠. 이 단어하고 거기에 실제 사물 사이를 한번 연결시켜 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에 대한 혹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개념하고 그 물건을 일치시키는 그런 이제 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이죠. 이제 이 문제의 예시대로라면 답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안경은 눈으로, 신발은 발로, 전화기는 귀로, 또 엄마가 바르시던 립스틱은 입술로, 벨트는 허리로, 이렇게 이제 선긋기를 이제 하는 거죠. 도구들은 특정한 쓸모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쓸모는 대체로 정확히 한 방향이나 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건과 단어가 일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전혀 다른 어떤 선긋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기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전화기를 더 이상 귀에다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어떤 통신 이제 전화기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개인 스마트폰이 지금 훨씬 이제 대세가 된 상황이니까 이제는 집에 전화기 없는 집도 많잖아요. 전화기의 사용률은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스마트폰을 그리고 컴퓨터를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전화기로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전통적인 전화기로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음식이 나올 때나 기억하고 싶은 풍경이나 번거로운 사람과 만날 때 사진기로 더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뱅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몰의 입구가 되죠. 지금 전화기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이런 선긋기 개념은 사물, 이제 특히 도구와 세계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 개념적 알고리즘을 전제하고 있어요. 개념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사물은, 도구는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뚜렷한 쓸모나 세계를 지시하고 있다. 어떤 1대1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귀로 즉각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자동적인 반응이 바로 이제 그런 인식의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개념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물과 사물, 개념과 개념 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논리적 배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도구 옆에는 그 도구의 어떤 연관성을 갖는 또 다른 도구가 놓여 있고, 어떤 개념이나 단어 옆에는 그 개념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이 이제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죠. A 옆에는 B, B 옆에는 C, C 옆에는 D. 그걸 이런 어떤 통상적인 어떤 연결 관계를 갖는 거를 우리가 보통 논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는, 이런 어떤 그림에서 보는 이런 관계가 바로 논리적인 연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이 연필을 쥐고 있으면 그 연필은 공책 위에 있고, 공책을 생각하면 공책 끝에 공책이 책상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상 곁에는 의자가 놓여 있고, 의자가 놓여 있는 그 공간은 서재이거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 교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개념 연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었던 그 영상 중에서 마그리트의 그림 같은 게 그런 어떤 개념 연관을 어떻게 보면 깨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우산과 재봉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시인의 문장이라든가 이런 거죠.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 연관의 세계가 이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선긋기 방식은 사물과 개념들 사이에 분명한 대응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답이 하나, 그것도 하나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런 사고 경향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런 사고 경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란 그 명제에 가까이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인 어떤 학습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물과 관념 사이에 일치, 대응 관계를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학습 경험에서 경험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수능 문제 같은 게 그렇게 답 찾기잖아요. 세상에 답이 있다고 존재하는 거죠. 또 그 답도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사실, 이런 논리성에 대한 이런 관념 사이에는 이게 근데 단순한 그 학습 문제라든가 뭐 그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리의 문제가 사실 담겨 있어요.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책으로 공부하지 않은 이상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명제가 있고 명제에 대응하는 또 다른 명제가 있다.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응되는 답이 하나 존재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사실은 어떤 그 이면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대 철학에 오게 되면은 이런 그 진리 문제에 대한 이런 논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그 휴미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가 있는데 18세기 영국에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의 이제 철학자거든요. 철학사에서 이런 분을 이제 경험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은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인과관계라고 하죠. 또 어떤 사물과 사물 현상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력이 대부분 습관적인 어떤 인상, 감각적인 인상이 주어진 어떤 자동적인 어떤 그런 습관 판단 같은 거지, 실제로 따져보면 그 인간성이 없는 게 많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논리적 인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예전에 기원전에 서양에서는 그 소피스트들이라고 보통 불리는, 우리는 소피스트라고 하면은 학교 공부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궤변론자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 궤변론자가 아니라 굉장히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알에 대한 굉장히 그 명철한 그 이해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그 분석하는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이 소피스트라는 게. 이 소피스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런 분 중에 고르기아스라고 있는데, 플라톤이 쓴 이제 저작 중에도 고르기아스가 있죠. 이분이 이미 서양 철학의 기원에 해당하는 기원전 5세기쯤에 이런 그 암과 이 세계 사이의 어떤 그 대응의 문제, 인과성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명제를 내놓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란 과연 있는가? 답이란 있는가? 고정된 답이란 있는가? 고정된 진리라는 건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진리가 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진리의 방법에 대한 문제죠. 첫째가 진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진리의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어떤 표현의 문제, 전달의 문제, 이거를 좀 제기한 분이거든요. 19세기 오게 되면은 니체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예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라고 하는 게 있느냐,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 종교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더 크게는 진리에 대한 문제죠. 니체 같은 경우는 진리를 어떤 실용적 관점에서 봤어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런 실용성이 강한 힘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제 진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 세계를 실용적으로 살 때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적인 이제 그 주제고, 이것에 대해서 이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찾기가 어렵다. 안다 하더라도,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편적으로 전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고르기아스가 제기했던 이런 진리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이제 분파를 이룹니다.